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자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그걸 더 해보고 싶죠. 이것이 바로 금기의 매력인데요. 오늘은 이 금기가 우리 사회와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히 금기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은 금기를 깨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소설과 영화 두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은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영화는 라세 할스트롬 감독의 초콜릿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처럼 금기란 사회나 문화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해진 규칙이나 관습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금기를 어기는 순간을 떠올려 볼게요. 예컨대 시험 전날 밤 늦게까지 놀지 말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금지될수록 더 하고 싶어지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책상 정리가 더욱 재밌고 왠지 모르게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게 되고, 이처럼 금기는 우리의 본능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금기는 사회가 개인의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규범입니다. 프로이트는 금기가 인간의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아 우리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설명했죠. 그러니 금기를 어긴다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욕망과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주요섭의 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의 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부의 사랑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다시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오키라는 6살 난 딸을 둔 24살의 어머니는 사랑 손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사회적 시선과 책임감 때문에 이를 억누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한 금기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평가와 시선에 휘둘립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대중의 기대와 도덕적 잣대 때문이죠. 이처럼 사회가 규정한 금기는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자신조차 스스로 억제하게 만듭니다. 오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키 어머니는 사랑 손님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 금기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처럼 금기는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까지 지배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 초콜릿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종교적 규율과 전통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비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초콜릿 가게를 열고 답답했던 금기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초콜릿은 억눌린 욕망을 자극하는 매개체인데요.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 유독 달콤한 디저트가 더 끌리는 것처럼 초콜릿은 강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콜릿의 힘을 잘 알고 있던 비안은 마을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우고 그들이 스스로 억누른 감정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혹시 여기서 생각나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위대한 개츠비 편에서 잠깐 다룬 금주령인데요.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금기가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금주령이 내려진 사회에서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자유와 반항의 상징이 됩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그 유혹은 커지고 결국 금기를 깨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영화 초콜릿으로 돌아와서 비안의 행동은 금기를 깨는 것이지만 단순히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억압된 욕망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금기를 깨는 것은 새로운 자유를 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금기와 인간 본성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프로이트는 금기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압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이 지속되면 우리는 그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려고 하거나 내면적으로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 어머니가 풍금을 연주하거나 딸에게 지나친 애정을 보이는 것은 억눌린 감정의 또 다른 표출 방식입니다. 반면 초콜릿에서는 금기가 깨지면서 마을 전체가 변화를 겪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화를 내지 마라 라는 금기 속에서 자란 사람은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다가 결국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죠. 금기는 때때로 우리에게 해방이 아닌 더 큰 내적 갈등을 가져옵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 어머니는 끝내 금기를 깨지 못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오키가 살아갈 삶이 걱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사회의 금기는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지만 어머니의 내면과 행복은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키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반면 초콜릿에서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비안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초콜릿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안 역시 나름의 금기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안 어머니의 유골입니다. 비안은 영화 내내 어머니의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는 비안이 어머니의 영향과 과거에 묶여있음을 상징하죠. 비안의 어머니는 딸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했지만 비안은 어머니의 기대와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끝부분에서 비안이 어머니의 유골을 바람에 뿌림으로써 스스로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도 금기를 깨는 것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금기를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예술가나 혁신가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새로운 자유를 찾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듯이 금기의 파괴는 때때로 혁신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기가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기가 사회의 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개인의 진정한 삶을 억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금기를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금기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금기를 깨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금기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성과 욕망을 억압하는 강력한 사회적 도구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금기를 깨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기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항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단 금기시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잘 생각해 볼 일이 우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오늘의 B&M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기와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길 기대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아였습니다. 안녕.